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전망 예보 시작할 거고 어제 이어서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FOMC 이후에 증시가 아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미국 증시는 여러분들이 딱 이 그림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날씨 분명히 먹구름이 있고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계속해서 해는 어쨌든 떠오르니까 아무리 구름이 있더라도 해는 무조건 떠오르잖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미국 증시를 좀 바라보셔야 되고 이제 악재들, 돌발적인 악재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2023년 약 80%의 적중률로 수준 높은 시장 전망을 여러분들께 전달했습니다. 시장 전망으로 넘버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 구독 안 하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겠죠? 구독 안 돼 1초만 투자하시고 구독자 1000명은 이미 달성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알림,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자, 뉴욕 증시가 이제 FOMC에 실망을 했다. 은행 악재 하락했다. 뭐 나스닥 2.2% 마감인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FOMC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락을 한 게 맞습니다. 지금 증시는. 근데 이거는 누구나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던 거. 물론 예상 못한 사람들도 있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만 3월에 동결을 할 것이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왜냐면 물가가 이제 아주 좀 크게 잡히거나 혹은 고용이 좀 부러지거나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크게 일어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중동 문제, 중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2% 이상 마감했다고 이것을 앞으로 큰 폭락이 있을 거고 미국 증시가 앞으로 안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점이 일단은 6월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무언가 악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악재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준이 분명히 올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이 올해 연말까지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된다면 이거는 전 세계 경제에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특히 한국 경제나 중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글로벌 경제가 너무 심하게 악화되면 미국도 결국에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금리 인하를 6월에서 늦어도 9월까지는 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올해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여기 변수가 분명히 있다.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올해 시장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시면 올해 시장에서 큰 여러분들이 어떤 손실이나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인버스를 함부로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체 AI 반도체를 키우는 빅테크들, 이건 이제 어제 제가 봤던 기사입니다. 결국에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92%나 됩니다. 자, 이게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럴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이제 빅테크들이 자체적인 생산을 해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줄어든다. 그 얘기는 엔비디아의 폭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너무나 압도적이다. 92%다. 빅테크들이 지금 당장 AI 반도체 칩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거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거였으면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의존을 안 하겠죠. 예, 자기들이 만들겠죠. 더러워서. 이게 비싸게 팔 텐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엔비디아는 앞으로 좀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적 자체가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1분기가 조금 약간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아직 나온 게 아니라 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출렁인 거예요. 결국에는 1분기 실적 발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을 4월 이전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돌발적인 악재만 생각을 해라.
그 돌발적인 악재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중동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경제 제재 쪽으로 가고 있고 갑자기 이란의 본토를 때린다든지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했죠. 미국이 싸우고 싶지 않다. 이란도 싸우고 싶지 않다. 둘 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 있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피하고 있더라도 돌발적인 악재가 터져서 확산이 될 수 있겠죠. 그 확산됐을 때,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뭐, 요런 생각 정도 하고 일단은 지금 지켜보고, 언제든지 이제 돌발 악재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면, 지금 조금 밀렸잖아요. 여러분, 나스닥이 그냥 계속 올랐어요. 11, 12, 1월 계속 올랐습니다. 1월에는 심지어 중동 전쟁이 심화되고 있었는데도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중동 전쟁이 굉장히 이제 심화될 당시에는 증시가 못 오르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답보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중동 전쟁이 좀 해결이 되니까 쭉쭉 오르는 모습.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결국에 지금 추세선이 너무나도 강력하고요. 60일선인데 각도가 이렇게 지금 이런 각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깨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추세선을 설사 이탈을 하더라도 이거 이탈한다는 걸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어떤 악재, 그러니까 중동 악재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뭐 이탈할 그럴 근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갑자기 뭐 미국의 금융권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악재성이 있는 그런 안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흔들리면 안 된다. 나는 일단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 악재의 크기가 엄청 컸을 때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관점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가시되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여러분도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한국 시장은 더 큰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황을 체크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로 성공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을 안 본다는 거, 한국 주식을 하면서 그게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연관성이 크다는 거. 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